문재인 대표의 부인 김정숙 씨가 담 밖으로 소리가 들릴 만큼 통곡을 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아침 조간에 보도가 됐습니다. 재보선 패배 때문에 속상해서 운 건지 궁금한데요. 본인 스스로를 강화의 딸이다. 이렇게 해서 선거 아주 열심히 했는데 패배해서 아마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아니, 그러니까 담 밖으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통곡을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당시 기자가 그 집 앞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표 구기동 자택 어제 아침 7시 45분쯤인데요. 이 문재인 대표의 출근 준비를 돕던 김정숙 여사가 이 창문 밖으로 우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라 거의 뭐 통곡 수준이었다라고 기자는 전했는데요. 당시 기자뿐만 아니라 이 수행원도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수행원이 너무 놀라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사님 우시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린다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곡 소리 한 10여 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문 대표 이 울음이 다 그친 다음 1시간이 지나서야 아주 굳은 표정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김정숙 여사 이번 선거에서 자신 강화의 딸이다. 굉장히 발로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이렇게 외면을 당하니까 그에 대한 약간 슬픔 또는 회한은 아닐까 하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근데 아침에 이 기사 보고 아이 오보다 이거 사실이 아니야. 네. 과장됐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렇죠. 왜 그런 건지 실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 기사 나가고 새정치연합 공보실에서 아주 펄쩍 뛰었습니다. 네. 이거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문재인 대표의 자택 윗집에 있는 개가 낑낑대는 소리를 기자가 잘못 들은 거다. 개가? 네, 그 개가 낑낑대는 소리를 잘못 울음소리로 착각하고 기자가 확인 없이 이렇게 쓴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기자들의 문의가 계속 하루 종일 이어지니까 조금 말을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네, 바꾸고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뒤로 좀 물러선 상태입니다. 네. 글쎄, 사람이 여의자 그 중년 부인이 우는 소리랑 개가 짖는 소리를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문인데, 글쎄, 근데 울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좀 너무 크게 울었다니까. 아니, 부끄러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가요. 왜냐면 남편이 정말 고생하고 본인도 고생을 했는데 남편이 선거 지고 모든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지금 처지가 위태롭게 됐으니 부인 입장에서 당연히 눈물 나올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부인으로서 당연한 거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인데 그냥 나는 우리 남편이 너무 안 돼가지고 슬퍼서 울었어요 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로 좀 인간적으로는 문재인 대표 좀 힘들겠구나 라고 약간의 동정심으로 생길 텐데 굳이 뭐 그거를 개 짖는 소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지 글쎄 수행원들과 기자분이 그 개 짖는 소리랑 사람 우는 소리 헷갈릴까요? 저는 의문인데요. 예.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이게 뭐 남의 생각을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그 문재인 대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조수진 차장. 네. 문재인 대표 지지율 오늘 나왔던데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역시 참 여론이라는 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게 우리나라 분들인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23.6% 다소 떨어졌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23.4%로 급속하게 오른 겁니다. 불과 두 사람의 격차는 0.2%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사실 그래프가 조금 잘못 그려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3% 정도 떨어진 거랑 여기서 10%포인트면은 이게 확 올라가는 건데 수치가. 어쨌든 각도가 조금 밋밋하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0.2%포인트 차이다. 이러면 거의 격차가 없는 건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이 김무성 대표가 이게 탄력을 확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기서 실제로 역전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전이요? 적어도 다음 주에 가면. 다음 주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조까지 나온 수치 자체는 일종의 컨벤션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전당대회 효과. 다시 말해서 큰 어떤 당의 대표 경선이나 이런 전당대회에서 새로 누가 뽑히거나 아니면 큰 선거를 치러서 승자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그 성공 요인을 부각시키고 언론에서 조명하고 하다 보면 지지율이 확 오릅니다. 그러한 효과까지만 반영된 것이고 문제는 반영되지 않은 게 뭐냐. 그 선거 이후에 두 사람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무성 대표는 뭐 김태호 최고위원이 무등까지 업어주기까지 하면서 선거의 왕이라고 축켜 올릴 때 정색을 하고 그 회의에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이다.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를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면서 더 지금 이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 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그 낮은 자세를 감안하지 않는 낮은 자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지금 대표의 경우는 정반대로 지고 나서
대패를 하고 나서 책임을 마치 회피하는 듯한 이런 자세로 당내에서까지도 분란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는 다음 주 아마 초중반 가면 이 부분은 더 역전될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자, 다음 주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윤정혜 기자. 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좀 기분이 좋았는지, 뭐 가족들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공개가 됐나요? 네,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아주 한가로운 점심을 보내는 모습인데요. 마침 아들이 촬영 때문에 여의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원래 점심을 좀 빵으로 때우려다가 아들과 급히 만나서 콩국수를 먹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들과 찍은 사진들도 같이 많이 올렸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들도 반응도 아주 좋은데요. 일단 야당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침통한 분위기의 야당과 다르게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또 소소한 일상을 이렇게 올리니까 아들 참 푼채, 아버지가 참 좋다. 뭐 이런 예. 지지자들 아주 칭찬 댓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부축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맞습니다. 저 영화 배우 고윤 씨죠? 그렇죠. 최근에 예. 이제 드라마를 찍고 있잖아요. 주연으로 네. 앞으로 출연할 예정인데 그 주연 드라마 촬영이 마침 여의도에서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저렇게 소소한 일상 보내는 거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낼지 이제 국민들은 그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과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고 오늘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아직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사실은 여당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반전이 된 것은 바로 성완종 특사 논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올무에 갇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몸통이고 또 자신이 수혜자인 최고 접근 실세들의 불법 정치 자금 분명하게 사과해야 마땅하고 노무현 정부 때 그런 특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민정수석 부속실장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박사원 논설위원. 네. 아까 저희가 올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네. 특사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국민한테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수의 국민들이 진실이 뭔지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만약에 이걸 계속 이렇게 안 밝히고 간다면 예. 총선 때도 논란이 되고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떤 사면권이라는 건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고유의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그 민정수석을 거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좌해야 될 중요한 국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선 훨씬 이전에 그 상고 포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면 명단에 들어갔다가 4차례나 법무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하라고 내려보낼 때는 이것은 누구의 훈수나 누구의 요청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분명한 대통령과 그 청와대 참모진의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설사 어떤 MB 쪽에서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MB 쪽에게 물어보라든지 더 나아가서 법무부에서 결정한 거라든지 이런 식의 그 납득되지 않는 설명을 갖고서 국민들에게 마치 그 대통령에게는 친박 비리 게이트 밝혀라. 당신이 몸통이다. 라고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와닿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에게 하듯이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는 이러한 자세가 계속적으로 된다면 계속적으로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그 문제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사그러들진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이 사면을 한 것인지 그 사면에 로비가 있었는지는 사실 검찰 수사를 하긴 하겠지만 수사로 뭐 밝혀내기 쉽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건 법리적인 측면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 여기서 이미 초장의 스텝이 꼬였기 때문에 저는 다음 대선 때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고 문재인 대표는 여기서 빠져나오기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참여정부를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 참여,
소통, 시스템 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 말대로 나는 그 당시에 비서실장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소통, 대통령과 실장과 소통 안 되는 겁니다. 참여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시스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지난번에 그 정윤회 문건 파동 터졌을 때 김기춘 실장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비서실장이 국정 운영 능력 상관 그 파악 능력도 없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또 왜参谋주가 소통을 안 되는 겁니까? 항상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통 얘기하고 시스템 얘기했는데 본인도 그 당시에 사면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도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무슨 어떤 염치로 지금 현 정부를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지 문재인 대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까지 두고 문재인 대표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올무라는 표현이 나온 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운영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실장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 이야기, 특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도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분들께서 그 사면에 대한 당시의 부당한 사면에 대한 특별한 사면에 대한 의견 표명을 안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요청을 한다면 실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습니까? 절차상으로 제가 알게 되겠죠. 절차상으로 본인이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른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지지율 좀 정리를 해주시죠. 조수인 차장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다소 올랐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실까요? 예,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죠. 그래서 39%입니다. 물론 40%는 오르지 못했고요. 새누리당의 같은 여론조사에서 나온 41%에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새누리당이 재보선에서 이겼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대통령 근데 몸이 좀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지금 5일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공식 일정 없음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네, 오늘로 5일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최장기간입니다. 그렇군요. 빨리 회복을 하셔서 또 국정 운영 열심히 해주시길 또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